오후배 나 어떻게 생각해요? 그 순간이 자꾸 귀에 맴돌았다. 성재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지만 은호의 심장은 요동쳤다. 단순한 농담이었을까? 아니면 오래 눌러두었던 진심이었을까? 은호는 대답하지 못한 채 눈만 크게 뜨고 있었다. 그 눈빛 속 놀람과 두근거림을 성재는 읽었을까? 아니, 그가 그 정도로 둔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걸 은호는 누구보다 잘 알았다. 은호는 집에 돌아온 뒤에도 그 말이 계속 귓가를 떠나지 않았다. 가볍게 넘겨야지 했는데 이상하게도 가슴속 깊이 남아 있었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미묘하게 달라진 마음을 느꼈다. 늘 곁에 있어서 당연했던 존재, 늘 조언을 해주고 또 은연중에 지켜주던 성재. 그가 갑자기 다가오자 흔들리는 자신이 낯설었다. 다음날 아침 은호는 습관처럼 미술 도구들을 정리하다가 멈췄다. 책상 구석에 놓인 짧디 짧은 색연필, 지역이 건네던 그 순간이 번뜩 떠올랐다. 이거 가지고 연습해봐. 잘할 수 있어. 그때의 웃음은 선명했는데 지금은 없다. 색연필을 손에 쥔 순간 은호는 차갑게 들이마시는 숨으로 감정을 눌렀다. 그때 수정이 다가왔다. 헤어밴드를 고쳤으며 수첩을 펼치더니 능청스럽게 말했다. 나 오늘 소개팅 있어서 잠깐 머리하러 다녀올 거야. 자리 좀 비울게. 은호는 멈칫하더니 일부러 장난스럽게 목소리를 높였다. 나도 할래 소개팅. 나는 왜 소개팅 안 해줘? 기다렸는데. 수정의 눈이 동그래졌다. 진짜야? 너가 먼저 그 말을 하네. 둘은 눈이 마주치자마자 터져나오는 웃음을 참지 못했고 즐거운 분위기로 순식간에 가게가 환해졌다. 수정은 엄지를 치켜세웠다. 오케이. 조건 딱 맞는 사람 찾아올게. 기대해. 은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입술 끝에 웃음 뒤에 스스로도 모르는 떨림이 숨어 있었다. 정말 내가 새로운 걸 시작할 수 있을까? 성재는 달랐다. 전날 은호에게 던진 한마디가 그의 내면을 뒤흔들고 있었다. 그동안 수없이 마음속으로만 되뇌던 고백 나 어떻게 생각해요? 라는 말은 사실 그의 모든 용기를 끌어모은 결과였다. 은호의 당황한 눈빛, 놀람과 설렘이 섞인 표정은 성재의 가슴을 벅차게 했다. 그러나 동시에 두려움도 있었다. 그녀가 자신을 받아들일까 아니면 다시 거리를 둘까? 오후배, 이번에는 놓치고 싶지 않아. 한편 바다는 여전히 차가웠다. 지역은 높은 방파제 위에 서서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푸른 물결은 마치 그를 부르는 듯 했다.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는 절규는 누구에게도 닿지 않았다. 그저 허공에 흩어져 다시 자기 가슴으로 파고들었다. 등신 같은 새끼. 그 말은 이제 습관처럼 입에 붙어버렸다. 자신을 향한 조롱, 자책, 그리고 스스로를 짓누르는 굴레였다. 지역은 결국 바다로 몸을 던지지 못한 채 주저앉아 하늘을 올려다봤다. 바람은 차갑고 하늘은 너무도 밝았다. 왜 자신만 이렇게 어두운 곳에 남겨져야 하는 걸까? 그때 한 통의 전화가 울렸다. 오래전 쓰던 번호로 걸려온 낯선 전화. 지역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받았다. 여보세요? 혹시 이지혁 씨 맞으시죠? 저 에덴 보육원인데요. 순간 지역은 온몸이 굳어졌다. 그 이름, 그 장소. 이미 다 잊었다고 생각했던 곳이 다시 자신을 불러내고 있었다. 저녁, 은호는 창가 자리에서 스케치북을 펼쳐놓고 있었다. 낮에 수정과 나눴던 대화가 떠오르며 오랜만에 가벼운 농담을 주고받던 자신이 낯설 만큼 편안했다. 그런데 동시에 묘한 공허함이 스며들었다. 웃고 돌아서는 순간 그림자처럼 따라붙는 얼굴이 하나 있었다. 추레한 작업복, 말라붙은 페인트 자국, 어딘가 허물어진 눈빛. 그리고 그 모든 걸 뚫고 나오는 단단했던 목소리. 이거 가지고 연습해봐. 잘할 수 있어. 은호는 스스로를 다독였다. 이제는 전처럼 흔들리지 말자. 나도 나의 길. 하지만 마음 한구석의 빈자리만큼은 여전히 이름을 갖지 못한 채 남아 있었다. 멀리 떨어진 지방 숙소, 지역은 좁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전화기가 다시 울리지 않기를 바라면서도 한편으로는 누군가 자기 이름을 불러주길 바랐다. 그건 아주 오래된 아이 같고 유치한 소망 같았다. 다시 만나자. 보육원 벽에 희미하게 남은 자신의 글씨가 떠올랐다. 어린아이들이 장난처럼 따라 쓰던 글자들.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한 자신이 부끄러워 눈을 감았다. 그는 다음날 다시 에덴 보육원을 향해 발을 떼었다. 아직도 허리는 욱신거렸고 마음은 더 아팠지만 그곳에서만큼은 숨을 쉬는 법을 조금 잊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았다.
성재는 전날 밤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다. 새벽까지 뒤척이다 결국 거울 앞에 섰다. 넥타이를 매며 중얼거렸다. 오늘만큼은 물러서지 않는다. 그를 묶어왔던 건 직함이나 위계가 아니었다. 지역의 절친이라는 사실, 그리고 지은호가 오랫동안 이 지역을 좋아해왔음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 그 경계선이 그를 멈춰 세웠고 그는 친구를 배신하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오랫동안 입을 다물어 왔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결혼식이 무너진 뒤에도 시간이 흘렀고 은호가 의연하게 일상을 이어가는 모습은 성재의 마음을 더 불안하게 만들었다. 그 불안은 놓치고 싶지 않다는 결심으로 변해 있었다. 저녁, 은호는 약속된 카페에 먼저 도착했다. 그동안 자주 오던 곳이었지만 오늘은 왠지 낯설었다. 커피잔을 만지작거리며 마음을 다잡아 보려 했지만 어젯밤부터 이어진 불안한 심장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았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성재가 들어왔다. 정장 차림의 그는 평소보다 더 단정했고 표정에는 결의가 묻어 있었다. 오후배 기다렸어요? 저도 방금 왔어요. 둘 사이에 잠시 정적이 흘렀다. 성재가 숨을 고르듯 깊게 들이쉬고는 정면으로 은호를 바라봤다. 그동안 말하지 못한 이유 알아요. 내가 지혁이 친구라는 거, 그리고 은호 후배의 마음이 오랫동안 지혁이를 향해 있었다는 거 다 알았어요. 그래서 선을 지켰고 기다렸지. 하지만 이제는 말할게요. 나는 후배를 단순한 동료로 본 적이 없어요. 은호는 순간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머릿속은 복잡했고 심장은 더 빠르게 뛰었다. 자신이 흔들린다는 걸 스스로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본부장님 저 갑작스러워서. 이제는 이름으로 불러도 돼? 은호. 성재의 목소리는 단호하면서도 떨려 있었다. 은호는 잠시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겨우 입을 열었다. 나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제 마음도 정리가 안 돼서. 성재는 실망한 듯 했지만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괜찮아. 서두르지 않을게. 하지만 알아줘. 이건 오랫동안 묻어둔 내 진심이라는 거. 같은 시간 지혁은 보육원 안을 천천히 걸었다. 벽면에는 아이들이 그린 그림들이 빼곡히 붙어 있었다. 동그라미 가득한 얼굴, 삐뚤빼뚤한 글씨. 그 속에 어린 시절 자신의 모습이 겹쳐졌다. 지혁은 손끝으로 벽을 따라가다 문득 멈췄다. 작은 손자국이 벽에 남아 있었는데 그 곁에는 연필로 쓴 글씨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다시 만나자. 순간 지혁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것은 몇 년 전 자신이 공사하던 당시 장난삼아 적어두었던 글씨였다. 어린아이들에게 언젠가 다시 와서 놀아줄게라던 약속. 하지만 그는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오히려 자신은 무너져 내린 채 도망치듯 떠났던 것이다. 보육원 원장이 다가와 조심스럽게 물었다. 지혁 씨, 지금 괜찮으세요? 지혁은 억지로 웃어 보이며 고개만 끄덕였다. 네, 그냥 오랜만이라서요. 하지만 내면에서는 숨이 막히듯 죄책감이 몰려왔다. 며칠 뒤 수정은 약속을 지키듯 웃는 눈으로 카페 문을 열었다. 자, 후보 2명. 프로필 보시겠습니다. 은호는 장난스럽게 눈을 굴리며 받아들었다. 소개팅을 준비한다는 사실만으로도 마음이 조금 가벼워진 듯 했다. 그러나 휴대폰 화면을 내려놓는 순간 알 수 없는 공백이 다시 입안으로 굴러들었다. 이튿날 회사에 접수된 지역 연계 문화행사 공문을 보던 은호의 손이 잠깐 멈췄다. 에덴 보육원 전시 협력 요청. 심장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곳은 지역과 얽힌 장소였다. 설마. 불길한 예감이 스쳐갔다. 성재는 은호의 표정을 놓치지 않았다. 그녀가 문서를 바라보며 순간 얼어붙는 모습을 정확히 본 것이다.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역시 아직 이 지역에 대한 마음이 정리되지 않은 걸까? 이 지역. 밤 지역은 보육원 마당에 홀로 앉아 있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는 멀리 사라지고 남은 건 고요뿐이었다.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속삭였다. 내가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아니, 그런 게 가능하기는 할까? 그의 눈가에는 눈물이 고였다. 하지만 이번에는 예전처럼 쉽게 흘러내리지 않았다. 어쩌면 아주 조금은 다시 버티고 싶다는 마음이 생겨났기 때문일지도 몰랐다. 행사 준비는 생각보다 분주했다. 보육원 아이들의 그림을 전시할 작은 공간을 꾸미는 일이었지만 벽을 칠하고 조명을 다는 과정은 어른들 손이 많이 필요했다. 지역은 페인트 칠을 하며 땀을 훔쳤다. 낡은 작업복에 물감이 잔뜩 묻어 있었지만 오랜만에 느끼는 뚜렷한 목적은 그를 조금은 버티게 만들었다.
아저씨, 저 그림은 여기 붙여주세요. 아이들의 천진한 목소리가 지역을 불렀다. 그는 순간적으로 웃음을 흘렸다. 오랜만에 얼굴 근육이 움직이는 걸 느끼며 자신도 놀랐다. 그런데 그 순간 현관에서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안녕하세요. 행사 준비 담당으로 왔습니다. 지은 오라고 합니다. 지역은 그 자리에서 손에 쥔 붓을 떨어뜨렸다. 들리지 않아야 할 이름, 다시는 마주치지 않으리라 다짐했던 사람. 가슴은 미친 듯이 뛰었고 도망쳐야 한다는 충동이 솟구쳤다. 그러나 이미 늦었다. 은호가 고개를 돌리자 두 사람의 시선이 정면으로 부딪혔다. 은호는 말문이 막혔다. 지역의 초라한 모습, 거칠어진 손, 그리고 한때 반짝이던 눈동자가 잔뜩 흐려져 있었다. 믿기 힘든 현실이 눈앞에 있었다. 지역 선배. 은호의 목소리는 떨렸다. 지역은 고개를 숙이며 애써 웃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이런 데서 보게 될 줄은 몰랐네. 그 말은 담담하게 들렸지만 목 안쪽은 타는 듯이 아팠다. 은호는 한 걸음 다가가려다 멈췄다. 마음은 소용돌이쳤지만 동시에 옆에서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다. 지역을 향한 말 대신 그녀는 서류를 내려놓으며 애써 평정심을 찾았다. 행사 준비 잘 부탁드려요. 저도 도울게요. 그 짧은 대답 속에 억눌린 감정이 얼마나 많은지 지역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행사 준비가 이어지는 동안 두 사람은 말없이 일을 나눠 했다.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도 마치 다른 세계에 있는 듯 했다. 지역은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했지만 은호의 그림자 하나하나가 계속 시야에 들어왔다. 은호는 태연한 척했지만 손끝이 계속 떨렸다. 결국 둘은 복도에서 단둘이 마주쳤다. 은호가 먼저 입을 열었다. 왜 그렇게까지 사라졌어요? 결혼식 이후에 한 번만이라도 말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지역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는 손등에 묻은 페인트만 하염없이 문질렀다. 대답해요. 왜 아무 말도 없이 끊어버렸냐고요. 은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지역은 한참 만에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부끄러웠어. 내 앞에 설 자격이 없으니까. 모든 걸 망치고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내가 어떻게 다시 널 마주하겠어. 그 순간 은호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아직도 자신을 생각하고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동시에 분노도 치밀어 올랐다. 자격? 그런 게 뭐가 중요해요. 나한테는 선배가 그냥 선배였는데. 두 사람 사이의 공기는 숨막히도록 무거워졌다. 그때 성재가 나타났다. 그는 준비 상황을 확인하러 왔다가 복도 끝에서 두 사람을 마주친 것이다. 은호와 지역이 가까운 거리에 서 있는 장면은 그의 가슴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은호 씨. 성재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날카로웠다. 은호는 깜짝 놀라 고개를 돌렸고 지역은 굳은 표정으로 물러섰다. 성재는 천천히 걸어와 은호 옆에 섰다. 행사 준비는 제가 대신할게요. 은호 씨는 들어가서 쉬어요. 그 말은 다정했지만 눈빛은 차가웠다. 지역을 향한 적대감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지역은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그저 고개를 숙였다. 행사 당일 보육원은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부모들의 발걸음으로 가득했다. 벽에는 형형색색의 그림들이 걸렸고 작은 무대에서는 아이들의 노래가 이어졌다. 은호는 아이들 곁에서 미소를 지었지만 시선은 자꾸 지역을 쫓았다. 그는 구석에서 조용히 무대 세팅을 돕고 있었다. 성재는 그 모습을 놓치지 않았다. 그는 은호의 손에 컵을 쥐어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은호야, 나한테 솔직히 말해. 아직도 이지영 마음에 있는 거지? 그 물음은 날카롭게 은호의 가슴을 찔렀다. 대답하지 못한 채 눈을 피하자 성재의 손끝이 더 세게 컵을 움켜쥐었다. 나 기다리지 않을 거야. 이번에는 끝까지 가져간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은호는 그제야 성재의 눈빛에서 두려움을 느꼈다. 다정했던 그의 모습 뒤에 집착에 가까운 불안이 숨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한편 지역은 아이들이 무대에 서는 모습을 바라보다가 눈가가 젖어왔다. 내가 이렇게 살고 싶었던 거였을까? 누군가에게 힘이 되는 사람, 필요로 되는 사람. 마음속에 작은 희망이 피어오르는 순간 뒤에서 원장의 목소리가 들렸다. 지역 씨, 오랜만에 웃는 모습 보네요. 아이들이랑 같이 해줘서 고마워요. 지역은 고개를 끄덕이며 작게 대답했다. 저도 고마워요. 다시 숨 쉴 수 있게 해줘서. 그 말은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지만 그의 내면에서는 오랜만에 희미한 빛이 일렁였다. 행사가 끝난 뒤 은호는 홀로 남아 지역을 찾아갔다.
그는 행사장 뒷마당에서 의자에 앉아 있었다. 은호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앉았다. 선배. 지혁은 고개를 돌리지 않고 말했다. 가지 마. 그냥 이렇게만 있어줘.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은호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 순간 멀리서 성재가 두 사람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고 입술은 굳게 다물려 있었다. 끝인가 보군. 하지만 내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 성재의 속삭임은 아무에게도 들리지 않았지만 앞으로 다가올 폭풍을 예감케 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려요.